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시작합니다. 바로 몇 주 전 서울시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해제 한 달도 안 돼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정책 판단과 결정의 중요성을 주제로 여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해제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관련 기획보도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현재도 일반 차량이 지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견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결정이 나기 불과 몇 주 전 서울시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쓴 연구자에게선 섣부른 정책 결정이 아쉽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리포트 보고 오시죠. 지난해 서울시 데이터 펠로우십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 분석 보고서입니다.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20주 동안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효과성을 평가한 내용인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운영이 신촌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 비교 대상이 된 건대 입구, 서울대 입구, 서울교대 상권과 비교해서도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으로 신촌 상권에는 시각별 최대 2,600명의 추가 보행자가 존재했음이 나타났습니다. 카드 소비 매출에 대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진행한 2023년 연구 용역과 비교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에서 분석을 했던 거는 조금 단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비교를 하는, 기술적으로 수치를 평균을 내서 비교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고, 저는 대신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실제 운영이 될 때, 그리고 잠시 중지되었을 때, 그리고 다시 재개되었을 때 전체 120주 전체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신촌의 상권 활력이 생활인구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번 연구보고 발표는 지난해 11월 말 이루어졌지만 서울시는 12월 19일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결정을 내립니다. 연구를 진행한 구한민 박사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합니다. 보행 친화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전 세계적 도시계획 트렌드에 비춰볼 때 오히려 퇴보하는 정책이라는 것. 지금 이렇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를 한 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평가를 통해서 지역 상인들도 보행 친화 도시 정책이 구현이 됐을 때 상권의 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 인지하게 되면, 그리고 이 보행 친화 도시 정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보고서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적 효과는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더해져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습니다. 예산 75억 원을 들여 조성했던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퇴행하는 정책이 아닌 진보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되짚어 볼 때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는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관악구였는데요. 1,334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세 사기 온상으로 지목이 됐었던 강서구 지역이었는데 1,118가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렴한 원룸, 빌라촌이 형성돼 있는 지역들로 대다수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20, 30대 청년층이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가까이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을 만나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피해자 구제 지원책에 아쉬웠던 부분은 뭐였는지 들어봤습니다. 30대 직장인 김 씨. 지난해 겪은 일은 돌이키고 싶지 않은 악몽과도 같습니다.
2년 전세 계약 만기 시점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집주인은 돌연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을 끊은 것. 깡통 전세 사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뒤였습니다. 짜증만 계속 나요. 짜증만 계속 나고 그 뒤부터는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서로부터 일단 빨리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못 가니까 계속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갱신을 해야 되고 대출 갱신을 해야 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한 서류만도 30가지가 넘습니다. 허그 전세 보증보험이 구제 지원책이 돼줬지만 문제 해결까지 9개월의 시간이 소요돼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이 서류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뽑아야 되는 서류들이고 통장 사본이라든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몇 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거 좀 아깝잖아요.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그런 돈도 낼 일이 없는데 그게 제일 좀 그나마 나라에서 해준다는 게 그건데 그거조차 시간, 돈 다 갈아서 넣어야 되고. 강서구에서 빌라 수백 채의 전세 사기를 벌인 후 숨진 빌라왕 사건. 건축주와 임대인, 중개인과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함께 짜고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챙긴 전세 사기였습니다. 이 씨는 본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임을 알게 된 후 허그 전세 보증보험 구제를 받으려 했지만 진행 도중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3년 가까운 시간 불안과 우울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제 현금을 못 돌려받는다, 돈이 묶여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피해고, 다른 데로 이사를 못 간다, 이것도 큰 피해고, 저희 건물이 거의 다 전세 사기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 건물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쳐 새들어 살던 집을 공매를 통해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를 안겼던 집을 떠안게 된 것. 추가 비용을 조달하고 이자를 내야 하는 이중고도 더해졌습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3년 동안 이제 원금은 안 갚아도 되는데 원하지 않는 집을 사게 되면서 이자를 더 내고 월급의 절반으로 이자를 내는 경우도 생기고. 피해 입증의 책임부터 해결되기까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들. 전세 사기 피해에 놓였던 청년들은 사후 약방문식 구제책이 아닌 임대사업자의 사기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를 미리 막는 거겠죠. 전세 사기를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이 내용은 박철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전세 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서구 화곡동.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건수만 1,322건에 달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현재까지 944분에 대해서 9억 5천만 원에 대한 소송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드렸었고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 2년 전 휩쓸고 간 전세 사기 여파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가 휩쓸고 간 지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상황은요? 기존에 나왔어야 될 매물들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고 전세 보증금 자체는 떨어졌지만 그 시세대로 받지 못하는 그 임대인분들이 어느 정도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붙는 상황이 돼서 반전세 매물이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이제 월세도 올라간 상황이에요. 또 다른 공인중개사. 1,322건의 피해 가운데 989건에 달하는 화곡동의 경우 전세 대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 강화까지 더해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 2억 5천 받던 전세집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보증보험을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제에 맞추려면 1억 8천까지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 그럼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럼 이제 그걸 월세로 치환하는 거죠. 그럼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주의, 등기부 등본 및 대출 상황 확인, 전세 가율 80% 이상 주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게 깡통 주택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라. 이제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시세를 확인해 두시는 게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해 두셔라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모임 통장을 활용해 집주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삼행시 통장 사기, 또 가짜 등기를 통한 가등기 사기, 다운계약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박철호입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평택과 이천 같은 지역은 지방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일이 5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많은 주택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평택시는 최근 4년 10개월 만에 다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6,43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배나 급증했습니다. 현재 저희 평택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은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농도까지 그 악성 미분양인 단지는 저희 시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6,000세대 분양된 세대에 대해서 하반기 어느 정도 풀릴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정부의 기준에 발맞춰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천시를 포함한 다른 수도권 외곽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란 점입니다. 이천시는 8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이란 이유로 정부의 미분양 해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과세 특례와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평택의 한 미분양 아파트 단지입니다. 수도권이지만 서울에서 70km나 떨어진 이곳의 현실은 지방 중소도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뭐 정부 지원은 없고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뭐 지방 묵지한테 어려운데 왜 수도권이라고 차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과세 특례나 이런 뭐 금리 감면 혜택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업계에서는 과세 특례 적용 지역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양도세 면제 같은 파격적인 세제 대책이 한시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내수 경기 침체, 수출 감소, 서울로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한시적으로 강력한 미분양 대책이 나와서 수도권 외곽 지역의 미분양 문제는 단순히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최희재입니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무학 1지구는 개별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지방 기획부동산 폐해로 만들어진 법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중구 무학동 57번지 일대. 지난 1956년 국가가 토지를 개인에게 팔면서 현재 이 일대는 국가를 포함해 10명이 땅 주인입니다. 문제는 소유 형태. 처음부터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소유로 등록됐습니다.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은 매매, 개발, 상속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내 생에 이거 하기는 틀렸다. 정말 나는 뭐 그 70년을 안 해도 55년인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틀렸다. 이거 뭐 그동안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게 이만큼 시간이 갔는데도 아직도 안 되니 정말 내 생에는 틀렸구나. 이제 애들이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에 소유주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해 공동 소유를 개별적으로 갖기 위해 나누는 것인데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해당 일대는 건축법상 90제곱미터 이하로 땅을 쪼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 면적이 199제곱미터로 7필지로 나누면 3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직접 제조사를 통한 소규모 분할을 선택했습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건축법 등 다른 법에 우선해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을 배제하는 상위법인 지적제조사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서 앞으로 정리가 완료가 되면 단독 소유로 정리가 돼서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은 해당 제조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 자치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지만 출산부터 양육까지 피부로 와닿는 지역 차원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시 평균 합계 출산율은 0.55명, 2017년 0.83명에서 최근 6년 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서울시 강서구도 마찬가지.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은 0.92명에서 0.5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임산부, 양육자 관점에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실제 와닿는 지원책은 많지 않단 겁니다. 안사부로서 지금 8개월 차인데요. 예정일을 한 달 반 정도 남기고 있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었거든요. 항상 그것들이 그 시기가 있어요. 오픈하는 시기가. 그럼 그 시기가 있는데 항상 일찍 마감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예상 인원이 30명이다 하면은 30명이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응급 상황을 대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더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저희 강서구 또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산모를 좀 긴급한 산모를 좀 이송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갖춘다거나 아니면 응급실이나 병원 상황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언제든지 내가 궁금할 때 알아보고 찾아볼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체계화해서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소에서는 100일의 주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00일의 주사를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거든요. 임산부에 한해서 저소득층 아니면 고위험 산모에게라도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폭을 넓혀서 공통으로 운영되는 출산 정책 외에도 지역 차원의 맞춤형 지원책 확대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이용하는 그 사람이 편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이제 정책도 의미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보다는 큰 틀에 묶여가지고 산후 가사 도움이라고 해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6회 정도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직접 이용을 해보니 이걸 6회를 다 소진을 해야 하다 보니까 뭐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막 이렇게 급하게 막 사용하기도 하고. 출산부터 돌봄, 육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역 차원의 공유 네트워크 마련도 강조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미용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용사들이 모여 만든 봉사 모임 사랑의 가위손인데요.
정성 어린 손길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HCN 송원종 기자가 전합니다. 20년 넘게 미용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김덕향 씨. 미용봉사는 어느덧 삶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해드리면은 또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이렇게 자주 보니까 자식보다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10년 전 뜻이 맞는 동료 미용사들과 사랑의 가위손이라는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시작을 한 게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여럿이서 고정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자로 바뀐 거죠. 현재 사랑의 가위손은 7명의 미용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을 찾았던 손님마저 직접 염색 기술을 배우며 봉사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기술과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진짜 미용의 미자도 모르고 그냥 미용실만 머리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이렇게 염색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하나 배웠죠. 이제 약 타는 거.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고. 예, 여럿이 하니까 힘이 안 들죠. 혼자 하면 힘이 들는데 같이 나눠서 하니 그래서 힘도 덜 들고 기쁘고. 사랑의 가위손은 매달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펼칩니다. 동주민센터나 요양원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내가 원한 대로 해주니까 좋죠.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민들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커트나 염색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요.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미용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사랑의 가위손 회원들. 미용 일을 안 할 때까지 끝까지 할 거니까 이제 그때까지 계속 할 거고요. 우리 봉사단원들과 즐겁게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손길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뒤늦게 마련하는 대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결정 과정이 더해지길 바라봅니다. BTV 서울뉴스 제보창과 문자 소통 창구는 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이웃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소식들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